사항을 좀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주신문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내용을 대강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 보진 않고요. 제가 관계된 부분만 봤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증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증인에게 자정 무렵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신다는 거네요. 저한테 뭘 보여주거나 이런 적은 없다니고 아니, 말씀드렸는데. 이 공소장 내용을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증인이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조치 사항을 확인한 다음 잠시만 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소장, 피청구인 공소장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증인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소장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계셔서 읽고 계셔서 증인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공소장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근데 하셨습니다. 지금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듯이 하고 계셔서 그걸 어디서 입수해서 어떤 근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공소장은 저희가 서정으로도 냈고요. 피청구인은 그 공소장 내용 모르세요, 대리님께서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몇 호증으로 내셨나요? 저희가 오늘 서정으로 냈습니다. 증거인부 안 했습니다. 제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공소장 언급은 좀 피하면서 하시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12월 3일 날 밤 11시 34분경에 경찰청장 조지호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포고령이 선포된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계엄사령관이 그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고령 이야기는 듣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3분 뒤에 밤 11시 37분경에 소방청장 허석곤에게도 전화했는데 네. 그런 사실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 그 문건에 단전 단수, 소방청장 이런 내용은 기억이 난다. 네, 네. 오늘 처음 말씀하신 거라서 그러면 그 소방청장이나 다른 경찰청장 이런 문건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제목으로 적혀 있는? 제가 본 거는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네. 이미 검찰에서 상세하게 다 진술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 말씀드린 내용은. 피청구인이 기소되기 직전에 증인 검찰에서 한 차례 더 조사받으셨죠?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서 12월 16일 날 경찰청 수사단에서 네네. 조사받은 거 외에 네. 경찰에서 조사받으셨고 그 이후에 기소된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경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월일 겁니다. 1월 중순쯤에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았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 다 말씀이신가요?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상세하게 진술을 다 했습니다. 12월 3일 날 자정 무렵에 간부회의, 행안부 간부회의 했다고 했잖아요. 네. 경찰국장과 재난안전관리본부 간부들도 참석했습니까?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광화문 사무소로 모이고요. 세종에 있던 사람들은 세종에서 영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누가 참여했는지는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이 두 사람은, 두 관계자는 참석했냐고 묻는 겁니다. 그 영상은 발언하는 사람만 비추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비추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럼 경찰이나 소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면 그 간부회의도 참석했던 경찰국장이나 재난안전본부의 간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회의에 참석할지 안 할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날 자정 무렵에 간부회의에 경찰국장 박현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실장 위주로 참석을 하라고 했고요. 이제 그 경찰국장이나 비상대비 정책국장 같은 경우는 제 직속 국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석 대상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통보를 받고서 참석할지 안 할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그 전화를 한 것은 그 회의 전이지 않습니까? 그 회의 전에 지금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사건, 사고가 있는지 어떤 시위나 폭력 사태는 발생한 게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소방청장에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소에 대해서 단전단수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문건을 본 기억이 나서 광화문 청사로 돌아가는 길에
염려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신경이 쓰였죠. 신경은 쓰였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 그걸 보고 그 문건이 어떤 문건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맥락에서 작성된 건지도 모르고 대체 그게 뭘 하자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소방청장과 통화할 때 그 문건에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걸 전달한 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청장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요. 소방청장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검찰에서 상세히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국회에서나 이 자리에서 자세히 소방청장과의 대화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이게 수사 중에 있고 이 소방청장과의 대화 내용 부분은 이 사건 탄핵 심판 사유하고 관련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을 하게 되면 소방청장에게 가이드라인을 준다. 혹은 소방청장의 향후 진술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허석권 소방청장은 1월 13일에 국회 행안위에서 출석해서 증인으로부터 단전단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까지 한 바 있거든요. 그 내용 보도를 통해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일부를 봤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뭐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소방청장과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1항부터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15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었죠. 그렇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규정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2024년 12월 7일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 행안부 장관직에서 사임했다고 하셨는데 정작 소추안은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네, 뭐 읽어볼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선거의 지원,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의 사무를 관장하지요. 네, 뭐 재난을 빼고 나머지 두 개는 굉장히 마이너한 업무고요. 주요한 업무는 정부 조직과 인원, 디지털 정부, 지방자치 업무, 지방자치 재정 그런 업무들이 주요한 업무고요. 그 밖에 뭐 상훈이라든지 문서관리 업무라든지 각종 의전이라든지 각종 국경일 행사라든지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죠. 네, 행안부 안에도 경찰국과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서무 업무 네, 또 행안부 업무인데 네. 행안부 의정관실의 의정 담당관이 국무회의 간사를 맡아서 사회를 보죠. 의사록 작성하고 하는 업무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업무도 당연히 장관인 증인의 책임이겠고요. 당연하죠. 행정안전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서는 장관이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집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그달의 첫째 주이기 때문에 아침에 청사 내에 귀빈 식당에서 국무위원 조찬 간담회가 있는 날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7시 반경에 열리나요? 예. 그때 증인 참석했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그날 같이 울산에 가신 분이죠. 네네. 증인과 국방부 장관 김영현을 조찬 간담회에서 보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참석한 거 맞습니까? 제가 그날 그 좌석의 정중앙에 기재부 장관 맞은편에 앉았었어요. 예. 그래서 국무회의가 끝난 10시 반 이후에 국방부 장관 김영현이 증인에게 보자고 해서 증인의 집무실로 가서 만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당시 김영현이 증인에게 대통령께서 오늘 밤 9시쯤 들어오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근데 정확한 워딩은 오늘 9시쯤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이런 정도의 워딩이었으니까 확정적인 건 아니었고요. 그것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그냥 참고하라는 취지로 툭 던지는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를 애매하게 얘기했다 이런 취지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확정된 것처럼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찾으시는 하던데. 것 같던데 전화를 네, 해보라 뭐 그런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하진 않았죠. 네, 그럼요. 네. 그날 증인의 일정을 보면 농축산 장관 송미령과 함께 울산에서 개최되는 김장 행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울산시청에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저녁 만찬까지 하기로
이미 예.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부르는 이유를 한 번도 되묻지 않았고 부르면 가는 거지 이유를 묻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바 있거든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부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된다고 증인 생각하는 겁니까? 대통령과 국무위원회의 관계를 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행정안전부에 아주 젊고 아주 최하위 직급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제 부하라고 생각을 하거나 부하라고 지칭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항입니다. 사적인 약속도 아니고 공적인 업무와 행사, 아까 김장 행사, 그다음에 울산시청에서 행사, 그리고 저녁 만찬까지도 다 공적인 행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와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설령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도 적어도 무슨 용무인지 확인하고 또 급한 일인지 아닌지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사적으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업무로 부르시는 건데 그러면은 나를 외쳤습니다라고 되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대통령께서 부르시면 바로 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내일 찾아뵐 수 있겠는지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게 다른 장관들도 오셨잖아요, 그 자리에. 네, 송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니요. 울산 말고요. 네. 대통령실에 그날 저녁에 네. 그날 대통령이 부른다고 하기에 식사를 하거나 술이나 하자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편한 복장으로 갔던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뭐 저녁이나 먹자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지 않냐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묻는 아니 겁니다. 부르는 시간이 9시인데요. 저녁을 그 시간에 증인은 먹자고 그렇게 하실 생각하진 수는 없죠. 않았다고요? 네네. 예, 5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이제 울산 행사가 있었는데 증인을 찾는다는 대통령이 증인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점심 무렵에 이미 수행비서에게 미리 예매해뒀던 항공편 외에 더 빨리 서울로 올 수 있는 교통편을 예약해두라고 지시했었죠. 그렇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말씀하신 9시까지 오려면 예정됐던 비행기 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있는 차편을 한번 마련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울산시장이나 농축산 장관에게 오늘 저녁 만찬에 참석하기 어렵다. 서울로 이제 빨리 더 와야 되니까요.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증인 그 비행기 타고 울산에 가셨잖아요. 네, 그 비행기 안에서 송미령 장관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내하는 그 공항 직원이 송미령 장관도 같은 비행기 편으로 가십니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막상 비행기 안에서는 저는 못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까지 들으셨으면 송미령 장관에게는 오늘 더더군다나 송미령 장관은 행안부 행사에 증인이 장관을 초청한 행사 아니었습니까? 김장 행사. 김장 행사는 같이 하는 것이었고요. 예. 네, 거기까지 오신 김에 부단체장들이 전국의 부단체장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오셔서 말씀도 좀 하고 그러시라고 제가 오시라고 한 거죠. 중앙지방청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그럼 비행기에서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네. 송미령 장관에게 오늘 내가 먼저 올라와야 되니까 나는 만찬에 참석하기 힘들다라고 알려줬음직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통령님을 뵙는 일정이 확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부르실 가능성이 있다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오는 게 비행기로 예정대로 올지 좀 일찍 끊어놓은 기차로 올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송미령 장관님하고는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같이 있기는 했는데요. 움직이는 차량도 달랐고 둘이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증인 KTX 타고 올라오는 도중에 저녁 6시 11분경에 김용현 장관의 전화를 받았죠. 네네. 그 전에 그러면 오늘 9시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확정적인 연락을 받은 게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9시는 그냥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요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미리 앞당겨서 올라가는 것은 이미 확정됐잖아요. 증인 생각에. 아니, 뭐 출발할 때까지 확정 안 했습니다. 제가 갈지 말지를 정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어째- 최대한까지 기다리다가 대통령실에서 뭐 가부간에 연락이 오면 가장 좋고
5시가 되니까 제 수행비서가 올라가시려면은 이때 안 올라가면은 못 올라갑니다라고 계속 재촉을 해가지고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럼 일단 올라가서 기다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올라간 겁니다. 울산에 있어서는 이제 계속 있게 되면 올라오라고 해도 올라가는데 서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울산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개최되고 나서 증인 인사말 하시고 네. 이제 그 무렵에 이석해서 올라오셨잖아요. 아닙니다. 회의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어쨌든 그 무렵에 이제 송미령 장관에게 증인에게 행안부 차관보가 알려줬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송미령 장관에게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 알려준 거는 그 시점은 맞지요? 그 우리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는데요. 아마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했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유동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5시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얘기를 들었다면은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부르신다는 얘기를 해줬나요? 송미령 장관에게? 송미령 장관한테 아까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고 기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아니요, 장관에게 증인이 직접 얘기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이제 먼저 떠나야 된다라고 일러줬잖아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제가 부르니까. 일러주지 않았다니까요.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송미령 장관. 차관보가 그러면 증인이 시키지 않은 걸 알려줬다는 겁니까? 네, 저 시킨 적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KTX 열차 타고 오는 중에 김용현 장관의 비아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아니, 일반 전화를 받았지요. 네. 그래서 비아폰으로 전화를 다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전화를 했다고 했지요. 그게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네. 그 김용현 장관님이 혹시 비화폰, 그러니까 저는 보안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안폰 지금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안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제 수행비서에게 혹시 지금 보안폰 가지고 있냐 물어봤더니 마침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안폰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보안폰으로 다시 자기에게 전화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 그래서 겁니다. 다시 통화했을 때 김용현 장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 행사가 있어서 울산 행사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KTX 안에서 아직 서울역에 도착하기 전에 7시 40분경에 또다시 전화가 왔었다고도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까 그 6시 11분경에 전화해서 제가 다시 보안폰으로 전화했을 때 기차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언제쯤 도착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 기준으로 서울역에 한 8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는 기차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알겠다. 그러고서 그냥 끊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역 도착하기 한 2, 30분 전 7시 아까 40몇 분인가요? 그때 다시 전화하셔서 도착했냐? 그래서 아직 도착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도착하는 대로 용산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재촉하는 전화가 온 것은 왔을 때는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이 재촉한다,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재촉하는 전화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뭘 재촉하죠? 다시 7시 40분에 또 전화가 와서 네. 어디쯤 왔냐 빨리 들어오라고 했다면서요. 빨리 들어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촉하는 전화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오느냐라고 그냥 다시 물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네. 도착하면 용산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7항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8항입니다. 그래서 등이 도착해서 8시 40분쯤에 도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착했더니 피청구인과 함께 국방부 장관 김영현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증인보다 먼저 와 있었다. 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순서 아까 잘 기억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증인이 조사받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국무총리 한덕수와 통일부 장관 김영호가 접견실에 있다가 들어왔고 외교부 장관 조태열과 국정원장 조태영이 뒤이어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진술하셨는데 기억하는 순서가 그대로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피청구인을 제외하고는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총리,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증인 7명 정도였겠네요. 네, 그리고 부속실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긴 한데요. 그 7명은 모두 피청구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각각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사람들로 밝혀졌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증인 그때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피청구인이나 아니면 김용현 장관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오라고 했다라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언급 전혀 그런 없었습니다.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